흥미로운 것은 작년에 미국의 메이저 벤처 캐피탈들이 돈을 꽂아 넣은 1000군데의 벤처기업 투자 사례를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재작년에, 2013년이니까 재작년이죠. 제가 요거는 장표를 이제 2014년 걸로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1000군데의 벤처기업 투자 사례를 제가 이 4가지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빅데이터, 소셜,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이 4가지 새로운 IT 키워드와 관련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됐는지가 너무 궁금했던 거죠. 근데 해봤더니 당연히 저는 모바일 관련된 스타트업이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흥미로운 것은 빅데이터 관련된 키워드로 검색된 투자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이 소셜, 그 다음이 모바일, 그 다음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란 거죠. 아니, 빅데이터가 물론 뜨는 시장이긴 한데 미국의 벤처 캐피탈들이 돌았나? 어떻게 빅데이터 사례를 그 1000군데나 되는 기업 중에 몇 군데나 하면 무려 293군데나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쭉 이제 검색을 하면서 검색된 내용들을 찾아봤죠. 어떤 빅데이터 관련된 회사길래 이렇게 많이 투자를 받았는가? 그런데 빅데이터 관련된 서비스 회사는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빅데이터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빅데이터 관련된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도 있었지만은 293군데 중에 대부분의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우리 식으로 따지면 그냥 배달의 민족, 카카오톡, 네이버 이런 일반적인 G마켓, 11번가 같은 일반적인 인터넷 혹은 모바일 서비스 회사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듣도 보도 못한 미국의 패션 관련 콘텐츠 서비스 업체들, 식당 검색하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다 이 빅데이터 사례에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빅데이터라는 키워드로 검색된 293군데의 벤처 투자 사례 중에 빅데이터를 업으로 하는 회사는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회사들은 본인들의 사업을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는 빅데이터 기반으로 철저한 1:1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모바일 회사를 하거나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은 설립하자마자 본인들의 서비스의 핵심 경쟁력으로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근데 대한민국에 아까 얘기 들은 그런 배달 관련 앱 관련 회사들이나 혹은 아주 조그만 스타트업들이 모바일이든 인터넷 서비스든 나오면서 빅데이터 서비스 역량, 분석 역량을 강조하는 회사들이 얼마나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IT를 모르는 기업이 인터넷을 만들거나 모바일 앱을 만들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빅데이터 분석 역량이 없으면 서비스를 안 한다는 것이죠. 미국과 유럽의 모든 기업들은. 심지어 태양광 패널 회사들조차도 빅데이터 분석을 합니다. 저희가 전 세계에 설치한 수천만 건의 태양광, 수억 건의 태양광 패널들이 어떤 데이터를 생산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다 크롤링을 해와요. 그래서 매월 태양광 패널을 생산 라인에서 최적화하는 방법을 찾는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어느 제조기업이 자기가 생산해낸 제품이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펑션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다 트래킹하는 기업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즘은 특히나 사물 인터넷 기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손쉽게 누구나 자기네 제품들에 대해서 다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왜 소셜이 많냐면 기본적으로 지금의 모든 서비스는 소셜 인터랙션, 마치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인터페이스가 모든 앱에 기본적으로 다 깔려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것들이 많고요.
미국에서는 벤처기업이 사업을 시작할 때 벤처캐피탈로부터 돈을 받지 않습니까? 투자를 받을 때. 실리콘밸리에서는요, 벤처기업이 서버를 산다 그러죠. 그럼 그 벤처캐피탈은 돈을 투자한 계획을 초래해버립니다. 네가 왜 서버와 소프트웨어를 네 돈 주고 사냐 이거죠.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지. 마치 우리가 여기 뭐 법인 CEO 분들 계시면은 법인의 CEO가 자기 돈 주고 회사 차를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장기 렌터카나 리스차를 쓰잖아요. 그게 당연히 뭐 세테크 관점에서 도움도 되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한 10여 년 전부터 제가 직접 미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전문가한테 제가 저 옛날 전자신문 데스크를 할 때 그 미국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서 제가 물어봤는데 2000년대 중반부터 미국에서는 벤처기업이 노트북을 제외한 컴퓨터를 산다 그러면 미국의 벤처캐피탈은 그 벤처기업 보고 또라이라고 한답니다. 네가 왜 SS를 자산을 네가 왜 사느냐.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하면은 노트북을 제외한 모든 컴퓨팅 활동을 클라우드로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든 전통 기업에 계시든 IT 관련된 일을 하시든 혹은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시든 스타트업을 하시든 회사 내 신규 사업을 준비하시든 그 사업의 아이템은 오늘 내일 말씀드릴 거의 한 4,500개 사업 아이템에서 찾으시되 아이디어를 얻으시되 핵심 역량은 소셜, 모바일,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에서 반드시 찾으시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씀드릴 수백 군데 사례에서 이제 검증을 해드릴게요. 먼저는 이제 블록버스터 스타트업입니다. 이 블록버스터 스타트업은 뭐 정의를 정확하게 산업에서 이 정의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데 미국의 벤처 캐피탈들 유명한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블록버스터 스타트업을 정의하는 기준은 크게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스타트업이 내놓은 서비스와 제품이 기존 산업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파괴적인 혁신이어야 돼요. 파괴적인 혁신. 예를 들면 카카오톡이 나와서 왓츠앱이 나와서 기존 모바일 기반의 메시징 서비스를 파괴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존 시장을 파괴시켜 버리는 정도의 수준이 높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스타트업들이 시장에서 큰 가치를 평가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기존 산업을 파괴시키면서 본인이 대박이 날 그런 아이템들을 블록버스터 스타트업이라고 저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명명을 하고 있고요. 이 회사들을 보면 다들 처음에 뭐 승승장구했던 기업들도 일부 있지만은 다들 힘든 여정을 거쳤죠. 그리고 그 중에 일부 회사들은 제가 중간중간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만은 뭐 구글이나 야후 같은 회사에 작년 말에 인수된 회사들도 있고요. 일부는 미국의 대법원에서 잘못된 뭐 아쉬운 판결을 받아서 회사가 1월 초에 뱅크럽트 된 회사도 있습니다.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미국의 CNBC라는 미디어에서 미국 여러분들 다 알만한 유명한 벤처 캐피탈한테 매년 말 혹은 연초에 설문지를 보냅니다. 니네가 투자한 회사, 미국의 벤처 캐피탈들 중에 상위 회사들 같은 경우는 1년에 뭐 엄청난 회사들의 투자죠.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그 중에 기존 시장을 파괴적으로 혁신하면서 돈도 잘 벌고 있거나 코퍼릿 밸류, 기업 가치가 무지하게 높을 것으로 평가받는 회사를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50군데 회사 같은 경우는 후보 리스트를 벤처 캐피탈 중에 똑똑한 친구들이 추려가지고 522군데를 모았어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혁신하는 기업들을.
근데 그 522군데 중에서 심사위원들, 미국의 유명한 대학 교수들이 참여해서 50군데를 추려낸 것입니다.